2022년 11월 18일 방영을 시작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12월 25일 끝으로 시청자들에게 쌍욕을 먹고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영했는데, 오늘은 드라마와 원작소설을 주인공 진도준의 시점으로 비교해보려고 한다. 스토리를 이어감에 있어 공통적인 부분은 초록색 바탕화면을, 소설 이야기는 노란색 바탕화면을, 드라마 이야기는 파란색 바탕화면을 깔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윤현우는 자동차와 전자를 필두로 통신, 중공, 화학, 유통, 패션, 식품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순양에 운 좋게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은 재벌들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총수부 역할이었는데, 귀찮고 하찮은 일은 물론 더러운 일까지 처리하는 위치에 있는 윤현우는 현재 포기하지 않고 영어 공부와 수많은 사업 계획서를 훑어보며 공부했고, 14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순양의 로얄 패밀리 중 윤현우를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됐습니다. 재벌들의 크고 작은 사고는 물론 더러운 일까지 하며 신뢰감을 얻었던 윤현우는 어느 날 7억 달러에 육박하는 순양 재벌들의 비자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 윤현우 본인의 통장에 비자금을 넣을 만큼 로열 패밀리에게 신뢰감을 받게 됐다 생각했을 때 비자금 죄를 뒤집어 쓰고 몰도바의 어느 호수 앞에서 총을 맞아 사망하고 10살의 나이인 진양철 회장의 막내 손자 진도준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진양철 회장의 서자로 태어난 진윤기는 이필옥 여사로 인해 서자인 자신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순양이란 걸 깨닫고 가업을 잇는 걸 포기한 후 영화를 공부하고 집안에서 정해준 혼처를 마다하고 자기가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진양철 회장으로부터 진도준을 포함한 진윤기 가족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진양철 회장의 막내 아들 진윤기는 아들 중 가장 똑똑했지만 좋아하는 영화감독이 되기를 희망해 순양의 가업을 잇는 걸 포기하고 영화배우 이혜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해 진양철 회장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한없이 냉철하고 철저히 진윤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배제시켰던 진양철 회장의 모습과는 다르게 막내 손주인 진도준에게만큼은 아끼고 이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진도준으로 환생한 윤현우는 진양철 회장의 생신을 맞아 할아버지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진양철 회장의 보물 전시방에서 물건을 훔치는 진영준을 보게 되고, 진도준을 본 진영준은 깜짝 놀라며 진양철 회장이 아끼던 고려 창자를 깨게 됩니다. 양아치 진영준은 진도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진영준이 물건을 훔치려다 도자기를 깬 것이라 주장하며 진영준의 호주머니에서 훔치려던 물건을 꺼내 모두에게 보여주며 누명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순양그룹에 진입해야 했던 진도준은 도자기 값을 핑계로 다음날 진양철 회장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가게 됩니다. 환생 전 진도준에게 진양철 회장은 장난감 말을 선물한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인생 2회차 진도준은 장난감 말보다 진짜 말이 좋다며 진양철 회장에게 말하는데, 진짜를 가지려면 죽을 만큼 무섭고 힘든 일을 많이 겪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도 1년 동안 전 과목 수를 받게 된다면 진짜 말을 사주겠다고 내기를 제안합니다. 진도준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후 장난감 말이 있는 방으로 가는데, 진상기의 아들인 진강준이 장난감 말을 독점해 진도준은 장난감 말을 걷어차 부셔버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강준은 다리를 크게 다치는데, 이를 목격한 할아버지는 진도준에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 장난감 말은 내 것이다. 근데 진강준은 내 말을 빼앗았고 내 것을 빼앗기느니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부셔버리려고 했다고 할아버지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를 들은 진양철 회장은 진도준의 말에 흡족해하는 반면 결과적으로 진강준이 다쳤으므로 행동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며 순양의 실세들만 참여할 수 있는 회의에서 무릎 꿇고 있는 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진양철 회장의 고민 중 하나는 다가오는 13대 대선이었는데, 유력하게 당선될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영양가 없는 말만 오갈 뿐 해답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있던 진양철 회장에게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3명 다 친구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해줍니다. 흡족한 답을 얻은 진양철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해 3명 다 챙기라는 지시를 내린 후 현명한 솔루션을 내놓는 진도준을 다시 보게 되며 순양의 후계자 대열에 합류를 시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진도준은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꽃방귀 끼며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가 단일화만 하면 어떻게 이기냐며 진도준의 의견을 무시하지만 단일화가 무산이 됐다는 속보가 나옵니다. 진양철 회장은 어떻게 단일화가 무산될 걸 알았냐며 진도준에게 물어봤고, 자신이라면 양보를 못했을 거라며 1등과 2등이 싸우며 끌어내린 덕분에 어부지리로 3등인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진양철 회장에게 말을 합니다. 납득한 진양철 회장은 진도준에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새우가 어부지리로 고래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퀴즈를 내게 되고, 진도준은 대답을 못해 보통 애들이랑 똑같다고 진양철 회장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진양철 회장은 반도체 사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래인 미국과 일본 기업의 전쟁에서 영진 반도체도 일본 기업에 매각되는 마당에 새우인 순양그룹의 반도체가 승산이 있냐는 것을 진도준에게 물어본 것이었고, 이에 진도준은 계속 고민한 끝에 질문의 진위를 깨닫게 되어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데 하필 바그다드 출장에 간 진양철 회장은 칼기 사건의 항공편으로 탑승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할아버지가 항공편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진도준은 진양철 회장의 스케줄을 바꾸는 것이 아니 마음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는데, 진양철 회장이 낸 퀴즈에 답을 말해주며 영진 반도체 매각 시안을 진양철 회장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말을 들으며 항공편을 변경할 거라고 비서진에게 말을 합니다. 스케줄을 바꿔 한국에 도착한 진양철 회장은 영진 반도체를 매각했고, 지금까지 좋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구한 진도준을 계속 버린 손자 취급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양철 회장은 진도준에게 내기에 대한 상을 주는데, 소설에서는 진도준의 조언 덕분에 큰 이득을 보게 된 진양철 회장이 말과 목장을 진도준에게 선물하게 되고, 반면 드라마에서의 진양철 회장은 진도준에게 돈을 주려고 하지만 진도준은 미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며 분당의 땅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진양철 회장은 분당 땅을 진도준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진도준은 본격적으로 순양그룹 회장 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하게 되는데, 1997년 IMF가 터지고 한도제철을 무리하게 매각한 순양그룹도 외환위기에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거액과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진도준은 진양철 회장에게 10억 달러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순양자동차와 순양그룹의 17% 승계 지분을 획득하게 됩니다.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청와대는 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지시했고, 업계 꼴찌인 순양자동차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진양철이 이를 피하고자 대출이자만 30%인 아진자동차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양은 얼마 전에 한도제철을 무리하게 매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남아있지 않았고, 이때 미라클 인베스트먼트의 오세현 대표가 순양의 인수 비용을 모두 제공하는 대신 고용승계와 순양자동차의 지분 17%를 미라클 인버스트먼트에 주는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진양철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아진자동차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설 속에서는 27%, 드라마에서는 17%의 순양 지분을 가져오게 된 진도준이지만, 다른 가족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분을 뺏어오는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진화영을 타겟으로 잡은 진도준은 1990년대 말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주식 정보를 진화영에게 알려줍니다. 백화점 운영 자금이 필요했던 진화영은 대출에 회사 돈까지 사용해 투자하게 되는데, 이 회사는 폭등하다가 어느 순간 폭락의 길을 걷게 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투자를 한 진화영은 폭망해버렸습니다. 이에 진도준은 고모의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순양그룹의 호텔, 백화점, 리조트를 전부 가져오게 됩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카드사가 필요했던 진동기 부회장은 몇 년 뒤 부실채권이 될 순양카드를 진도준에게 큰 돈을 주며 구매하게 되고, 몇 년 뒤에 부실채권이 된 순양카드는 카드사가 영업정지가 되고 두바이 건설대금 또한 입금되지 않아 빚더미에 앉은 진동기 부회장은 결국 진도준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진동기 부회장은 독자적인 금융회사를 설립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꾸준하게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은 순양카드를 사야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동기 부회장은 진도준이 순양카드를 순순히 팔 리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몇 년 뒤 부실채권이 될 순양카드를 진도준은 1조 6천억 원에 팔게 됩니다. 돈이 부족했던 진동기 부회장은 분할 납부로 8억을 넣고 나중에 8억을 넣어주겠다 약속하게 되는데, 진도준은 순양 주식 20%를 담보로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카드 대란이 터지게 되고 회사 부도를 맞이하게 된 진동기 부회장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 틈을 노려 진영기 부회장은 진도준에게 가지고 있는 순양물산 지분 2%를 넘기라고 하고, 진도준은 1억 6천억 원의 금액으로 담보에 대한 권리를 진영기에게 넘기게 됩니다. 순양카드가 망한다면 차기 회장은 진영기에게 돌아가겠지만, 진도준은 순양카드와 대형카드를 모두 인수해 카드 대란의 주 원인인 카드사의 채무를 갚아버리게 되고, 이학재 실장이 가지고 있던 차명 지분도 모두 진도준에게 넘겨 진도준은 순양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렇게 최대 주주가 된 진도준은 자신의 여자친구 서민영을 만나러 가던 중에 진영기의 살인 청부로 진도준은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진도준은 다시 유년우의 몸으로 돌아와 순양 일가를 고소하며 승소를 하게 되고, 순양은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결국 순양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경하게 되고, 오늘과는 경영권을 내려놓고 유년우의 마지막 독백으로 드라마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소설에서는 진양철 회장이 사망 후 숙청당할 위기에 놓인 이학재를 영입해 이학재가 알고 있는 순양그룹의 더러운 면을 활용해 진영기에게 승리하게 되며, 망나니 진영준은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결국 진도준은 순양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게 되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살해당했던 몰디바 절벽에서 죽은 유년우를 위로하고 진도준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끝을 맞이합니다.